시작할게요. 이 지금 질문을 올려오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로 했냐? 네. 증례보고 논문 작성, 이거 누구냐? 지민학 선생님이 질문한 거, 증례논문 작성 과정에서 배웠는데, 논문 작성 중 교류가 없어요. 환자랑은. 교류가 없고요. 있는 차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증례보고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3주 차에 그 진단이 어떻게, 지민 선생님 답변 됐나요? 질문? 안 들어왔나? 아, 안 들어왔구나.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아는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없어. 아는 선생님 이거 질문은 그래서 이제 증례보고가 어떤 원인으로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3주 차에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있는데 이게 뭐 편두통이냐, 긴장성 두통이냐, 뭐 아니면 다른 뭐 분발성 두통이냐 등등등을 배제를 해나갈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같이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봐가면, 아니, 써가면서 또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는 선생님이 여기 있나? 없나? 없죠? 그 다음에 송은재 선생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 난 안 보이지? 잠깐만. 어디 있어? 왜안 보이네. 아, 있구나, 있구나. 아, 네네. 그 다음에 요거 질문. 이거 이제 그 이 질문은 증례를 많이 쓰는 원장님들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환자 증례 써야지 하고 작정하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증례를 많이 안 써본 원장님들은 너 치료를 되게 막 좀 난치 질환이 왔거나 좀 어려운 환자가 왔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어. 그래서 이거 증례 써야지 하고 보면 그때 가면은 자료가 빵꾸가 나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때 어떤 비어있는 것들을 환자나 의사의 기억에 의존해서 물어보고 차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채워 넣는데, 근데 이제 저런 거는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인데 아토피를 되게 좋아지게 했는데 아토피 피부를 초진 때 안 찍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통증의 정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물어보서 어떻게 채워 넣긴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검사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채워 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라는 거고, 또 증례를 많이 써본 원장님들은 이 환자는 써야겠다가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치료가 잘 되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지원한 것 중에 2번 지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 하려는 거냐면 로컬 원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 당뇨나 심장질환 환자가 왔을 때 물어봐야 하는 것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거를 차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다 만들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초진 때 이걸 다 물어봐라. 그래야 증례를 쓸 때 너희들이 안 놓친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냥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치료가 되든 말든 안 되면 할 수 없고, 치료가 잘 되면 증례 써야지라고 결정하고 처음부터 모아놓는 게 중요해요. 은재 선생님 답변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세령 선생님 있나요? 없어? 그러면 뭐, 아, 동의는 동의는요, 한국의 법으로 말하면 한국의 개인정보법이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환자의 증례를 수양적으로 차트를 리뷰하는 거는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환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가 아니고, 환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가 없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환자야 이러면은 되게 그 사람이 아우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IRB에다 내가지고 내가 증례를 이렇게 쓸 건데 이 사람은 환자의 동의를 면제받고 논문을 써도 되나요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의는 없어도 쓸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동의 면제에 대해서 IRB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우리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증례를 쓸 때는 IRB는 결국 내서 IRB에서 동의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조세령 쌤이 없죠? 그다음에 정현수 선생님 있나요? 있다. 네. 이거 그래서 증례보고는 선생님들이 치료한 환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민 선생님이나 그 태영 쌤이 한 거는 김태형 쌤이 한 거는 그 저랑 좀 친한 침도를 위주로 하시는 최가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증례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쓴 거고 또 제가 이제 그 심장질환 환자는 그 와이프 한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자료들을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했던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할 거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치료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근데 로컬 원장님들은 증례를 사실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료는 잘 하지만 그래서 그건 사실 근데 한 번만 배우면 다 되는데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써가면서 그 원장님들이랑 이제 컨택을 하면서 아마 단톡방을 제가 하나씩 만들 텐데 거기서 논의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집필은 선생님들이 할 거고 치료 사례는 그 원장님이 이제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침도 관련된 사례도 몇 개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주실 거고 심장 관련된 것도 몇 개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게 제가 누구를 뭐 자르고 어쩌고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증례를 쭉 주고 또 여름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때 충분히 증례가 쌓이면 다 해도 되는데 그걸 아직 제가 판단이 안 돼서 모자라면 뭐 겨울에 또 같이 하고 본의 본일들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그 문헌 고찰하는 것도 처음에 한 둘만 하려고 하다가 한 6명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 4주차 정도 됐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정영 선생님 답변이 됐나요? 그 혹시 그러면 환자분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컨택 없이 그냥 선택 안 해요. 원장님들하고만 이렇게. 선택 안 해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환자분들하고 연락 없이 그냥 원장님들하고만 연락해서 원장님이 진행해도. 환자분이랑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아, 기본적으로 근데 증례는 차트 리뷰잖아요. 원래는 차트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근데 그러면 이제 빠트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기술적으로 IRB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쓸 거라고 결정을 하면 진료의 일환으로 차트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다 메꿔놓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RB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료만 하다다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빠져 있는 것들이 차트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쓱 보고 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원장님 요거 좀 채워주세요. 당연히 이제 거짓말로 채우라는 건 아니고 못 채우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기억이 안 나거나 환자도 기억을 못 하거나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기억이 나거나 알고 있는데 깜빡 빠뜨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트에다 채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 인터뷰 같은 것도 차트에 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IRB 내기 전에 원장님한테 환자랑 이런 거 얘기해서 환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트에 기록해 놓으시라고 하고 저희는 무조건 차트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도 차트에 넣어놔야 되고 뭐 인터뷰한 것도 차트에 넣어놔야 되고 혹시 뭐 영상을 찍더라도 그것도 차트에 넣어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연습생 그럼 또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예은 선생님 있나요? 네, 없어? 있습니다. 아, 네네. 어디 있어? 아, 네네네. 뭐라고? 질문? 진료에 기술해야죠. 다 기술하고 이것들이 뭐 다른 질환에 왜냐면은 한의학적 치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부전을 한다고 했는데 신부전의 증상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호흡곤란, 부종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나 입이 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안 돼 이런 거는 전형적인 신부전의 증상은 아니지만 그게 한의학적 처방을 쓸 때 되게 중요한 단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써놔야 되죠. 한의학적 변증을 할 때 필요하니까.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지금 누구였냐? 박지민 선생님? 네. 네네. 이 어떤 질환에 어떤 평가지표를 써야 하는지는 이미 다 연구가 다 되어가지고 이 질환에는 이런 평가지표를 써야 돼요라는 게 논문도 나와 있고
그걸 모아놓은 홈페이지 사이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논문들을 뒤지거나 기존에 연구된 논문, 뭐 RCT 논문이나 증례 논문에서 사용된 지표를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썼던 거를 보통은 써요. 음. 근데 이제 정 없다 그러면 뭐 내가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지민쌤 답이 됐나요? 음, 채팅으로 올렸나? 답이 된 거죠? 답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어, 이채연 선생님, 있나요? 이채연 선생님? 없고. 심장질환 증례 논문에서 지금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뭐, 심전도나 24시간 홀터 같은 거 이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NRS 바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에 대한 설문지라던가, 아니면 뭐, 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라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한방변증 설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하려고 하고, 일단은 지금은 근데 그 그런 전형적인 신부전 환자 이런 게 아니고 막 두근거림 이런 환자들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NRS나 바스 같은 증상을 쓰거나 근데 이제 다행히 홀터는 있으니까 홀터로 하거나 그렇게 할 거고 다만 이제 이 심장질환에서 증례에서 우리의 새로운 점은 심장질환 증례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똑같이 NRS나 바스만 쓰더라도 그거를 치료법, 처방이 다 다를 거잖아요. 저번에는 뭐 방기복용탕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한테 생맥산을 썼어. 뭐 연계출감탕을 써서 좋아졌어.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이런 똑같이 뭐 호흡곤란이나 두근거림이어도 이런 환자한테는 연계출감을 쓸 수 있어. 이런 환자한테 생맥산을 쓸 수 있어를 얘기를 해주면 그것도 노브랑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네. 그, 이태현 선생님이 없죠. 여기 없고. 그다음에 허민선 선생님. 네. 네. 이거는 학생은 염두에 둘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뭐 레지던트를 가든 아니면 뭐 개원을 하든 부원장을 하든 그때 이제 증례를 쓸 때 뭐를 내가 확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아까부터 잠깐 얘기했지만 그 허연 선생님 2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나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 건데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드는 논문 작업을 할 거거든요. 문헌고 처리 그거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뭐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두근거림, 뭐 하지 부종, 뭐 얼굴 색깔이 어떤지, 뭐 구갈이 있는지, 소변 야간뇨가 있는지 등등등 이런 거를 물어보라고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거고 그럼 저 정도만 해놔도 이제 꽤 이제 빠뜨리지 않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찬조 선생님 있나요? 김찬 선생님? 있고. 네, 있어요. 음, 음. 이 변증은 뭐 체질도 있고 뭐 음양한열 팔강변증도 있고 아니면 뭐 탕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쓴 사람이 왜 그 한약을 썼는지 그 침치를 했는지 이유를 밝히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뭐 꼭 변증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음어변증이어도 뭐 육미도 있고 뭐 좌기환도 있고 뭐 팔미도 있고 한데 왜 그러면은 팔미가 아니고 육미를 썼어? 좌기환이 아니고 육미를 썼어? 금수육근전을 왜 안 썼어? 그거를 원장님이 이제 기술을 해줘야 돼요. 왜 그리고 뭐 족삼리가 아니라 태충을 썼어? 그래서 그 한의학적으로 왜 그 처방이나 치료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장님이 스스로 기술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도훈 선생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 구도훈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비방을 쓰고 싶으면 특허를 먼저 내야 되고요. 하베스트에 최영진 원장님의 특허 강의가 있거든요. 한약을 어떻게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인가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이랑 할 때
만약에 이걸 돈 벌고 싶으시면 논문부터 쓰지 마시고 특허부터 내세요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도은쌤이 내가 되게 좋은 처방이 있는데 이걸 돈 벌고 싶어 그러면 특허부터 내셔야 돼요. 특허를 내면 그거는 공개한다는 뜻이거든요. 20년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교원 선생님. 네,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선생님이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리뷰를 할 때 그냥 증례 기술을, 왜냐면 이제 그냥 임상적인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 환자를 진단해야지 그다음에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파트에 내가 쓴 논문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시간적 흐름에서 진단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를 그 진단 파트에서 앞에 쓰게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리뷰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교수님들이 논문 리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고찰로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뭐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리뷰어가 바꾸라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리뷰를 하면 이거를 중간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그냥 시간적 흐름상 어떤 리뷰어는 이걸 왜 중간에 썼냐? 고찰을 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리뷰어가 하라는 대로 고찰로 빼야죠. 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지환 선생님. 네,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흔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뭐 한약을 썼을 때 부작용, 뭐 소화불량, 복통, 뭐 등등등, 혹은 뭐 간손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보통 차트 리뷰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별도의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자세히 서술하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예측되는 뭐 봉독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거는 좀 더 꼼꼼하게 봐주면 좋고, 뭐 그게 아니면 그냥 한의원에 왔을 때 뭐 부작용이 있다 없다 정도는 보통 원장님들이 쓰시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별도의 평가 지표를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따로 해야 돼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다빈 선생님. 네. 일단 증례는 대조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하나의 사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관찰한 결과가 이러니까 뭐 후속 연구가 필요해. 혹은 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부전에는 다들 뭐 생맥상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육미도 써볼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좀 제시해주는 정도일 거고요. Q1에 대한 답은. 그 다음에 희귀환자에 대한 증례라고 해도 어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왜 효과가 있었지? 신부전에 뭐 육미가 효과가 있었는데 보통 뭐 생맥산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뭐 한의학적으로 뭐 이 사람이 음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숙지향을 써야 돼라고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동물 실험이나 기전 연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래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건 그냥 나의 추정이고 왜인지는 사실은 그거는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답이 됐을까요? 그런데 교수님, 네. 그 왜 증례를 쓰는 유형 중에서 이렇게 어. 우리가 보기 드문 질환일 때 보고하는 형식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한의계는 사실 그러면 그런 거 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양방은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증례 보고로 한 거잖아요. 희귀한 질환들, 네. 코로나.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단이 사실 양방에 비해서 약하고 확진을 하려면 막 조직 검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증례는 어떻게 보면 양방에서는 잘 안 하는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양방에서는 치료법은 다 RCT를 해가지고 다 증명된 것만 쓰는데, 뭐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뭐 아스피린 같은 거 그냥 막 쓰기도 하지만 뭐 타이레놀 이런 거. 근데 그래서 걔네는 RCT에서 다 입증된 거를 굳이 막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가끔 막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아그라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원래는 고혈압약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뭐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 뭐 증례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텐데, 한의계는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양방애들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거를 증례를 많이 쓰지는 잘 않고 뭐 진단이나 뭐 그런 희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한의계 증례는 우리 이제 책 보라고 했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치료법에 대한 게 사실 대부분이고, 혹은 부작용이나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맨날 양방이들이 그러잖아요. 니네 근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는 모든 증례는 다 노블한 취업법인 거거든요. 근거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동의보감에 있고 방학카페는 있지만 논문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측면에서는 뭐 신부전에 6미를 썼어. 이거는 되게 새로운 취업법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이 됐나요, 그러면? 네. 네. 그다음 위영훈 선생님 있어요? 없어? 이거 녹화돼 있네. 어.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쵸. 이게, 그니까, 양반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상 시험 다 거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장질환에 뭐, 자감초탕을 되게 많이 써. 해보니까 치료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증례가 나왔어. 그럼 이게 효과가 있나? 증례가 한 5개 쌓였어. 그러면 우리 대조군 연구 해보자. RCT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효과가 있어. 그랬는데, 효과가 있어? 그러면은 이유는 모르겠어, 왠지는. 그러면 이제 그걸 거꾸로 이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본의 학생들은 들었을 텐데, 방재학 실습할 때, 기력강심이 RC 기력강심이었나? 아니, 하여튼 무슨, 뭐였지? 이름 처번에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이제 화열성 심장질환에 RCT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논문에서도 리미테이션으로 나왔지만 기전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효과만 알지 기전을 몰라서 그러면 이제 왜냐면 한약에서는 어떤 컴파운드가 효과가 있는 컴파운드인지조차 몰라가지고 그거부터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기전을 찾는 연구를 거꾸로 돌아가기도 해서 그래서 한의학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할 때 양방과 대비해서 리버스 파마콜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방처럼 실험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 효과가 있는 걸 봤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가가지고 우리 기전도 찾고 뭐 액티브 컴파운드도 찾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영원 선생님이 없고 박지원 선생님 네. 없나? 있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치료된 증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학생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치료 과정 중에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미 다 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쓸만한 것만 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증례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침도 한 2-3개 받을 거고 심장도 한 2-3개 정도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아직 치료 중이어가지고 완전히 끝나야지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성은 선생님. 네. 네, 요거는 아까 얘기하면서 답이 된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나 지금 가야 되니까 혹시 더 질문이 있다면 여기 박다솔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를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이 하나씩 질문해 준 건 다 답을 했고 2주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다 질문이 나와. 그래서 2주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으라고 했던 거 다 읽으시고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모질라는 궁금한 거는 해결 안 되는 것들 질문 써주시면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저기 하는데 궁금하신 건 다솔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쭉 이제 풀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물어봐도 되고요. 뭐 혹시 질문 더 하실 분 있나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진도 쓰시고 질문할 거 저기 써놓고 논문은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뭐 몇 개 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증례 논문은 많이 읽어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녹화된 거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